뉴욕주 조기 투표가 내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센서스국이 주 차량국들의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 차량국들이 이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법안을 무산시키는 초당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OPT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개정해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총영사관에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를 신청 당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조기 투표가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뉴욕주에 도입되는 조기 투표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지난해까지 미리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조기 투표가 실시된다며 조기 투표 장소가 본선거의 투표 장소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퀸즈 검사장, 카운티별 주 법원 판사 등을 선출하며 뉴저지주에서는 37에서 39 선거구 주 하원의원과 타운 시의원 등을 선출합니다. 공직자 선출 외에도 이번 본선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주민투표로 안건은 뉴욕시 공직선거의 순위 선택 투표제 도입, 보궐선거에서 공석이 생기는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 시의회 선거구 조정 일정 변경 등 뉴욕시 선거법 개정 내용 등입니다. 김 대표는 투표장에서 주민투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미리 질문 내용을 숙지하고 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소를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와 뉴저지주 선거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뉴욕주 한인 등록 유권자는 42,420명으로 2013년보다 줄었고 뉴저지주 한인 등록 유권자는 지난해 34,243명에 달해 2014년에 비해 30.7%나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민권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센서스국이 주 차량국들의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 차량국들이 이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50개 주 차량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3개 주가 운전면허 개인정보 공유 요청을 거부했으며 17개 주는 요청을 아직 받지 못했고 3개 주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7개 주는 요청을 받았지만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주는 센서스의 정보 공유 요청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센서스국이 각 주 차량국에 보낸 요청서에 따르면 미국 내 시민과 비시민 인구를 계산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각 주 차량국에 등록된 운전면허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계획에 위헌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에 시민권에 대한 정보 소집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차량국의 정보가 시민권 소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여러 정치인들이 이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 법안을 무산시키는 초당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군인 혹은 정부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정책을 폐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계획을 무산시키는 초당적 법안이 23일 상정됐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은 해외에서 미국을 보호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고 더그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은 이들의 자녀는 당연히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28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미군 자녀 또는 공무원 자녀도 출생증명서와 시민권 신청을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되는 미군 또는 공무원의 자녀는 영주권자, 공무원 또는 군인 부모가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귀화한 경우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 공무원 또는 군인인데 부모의 미국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입니다.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비자 취득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OPT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개정해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OPT 유학생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미국 대학과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강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까다로운 OPT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강화된 OPT 규정에서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 취업 실습은 반드시 전공 과목과의 연관성이 입증돼야만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OPT를 통해 미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공 과목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어렵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취업하는 기업보다는 OPT 유학생이 맡게 될 업무와 전공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새 OPT 규정이 적용되면 OPT가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유학생 담당자가 학생들의 전공 수업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한 뒤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OPT 프로그램 개혁을 예고한 것은 최근 OPT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자 OPT로 취업해 곧바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2월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OPT 승인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27만 7천 명으로 집계돼 H-1B 비자 승인 건수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총영사관에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를 신청 당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당일 교부제도 시행을 위한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관 파견근무 도입을 뉴욕 총영사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한 이종섭 동포 담당 영사에게 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관 상주 근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당일 교부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을 찾아 신청한 이후 1, 2주 걸리던 기존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신청 당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부터 미주 지역 공관으로는 처음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직접 교부 공관으로 지정돼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를 당일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각종 부동산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노동자와 전문직 인력까지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아파트와 상가, 사회 간접 자본 등의 건축 비용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총 615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뉴욕 빌딩 콩그레스가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건축 분야 지출 상승에 따라 올해 건설 노동자 16만 1,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매입, 설계, 건축가, 기술자, 변호사 등 화이트칼러 전문직까지 계산하면 훨씬 많은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시 건축 분야 지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 기관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로 최근 수년 사이 철로와 역사 등 인프라 시설 공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올해 206억 달러를 각종 공사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축 분야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의료 산업으로 현재 뉴욕시의 레녹스 힐 병원과 코니 아일랜드 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들이 지어지면서 시 전체의 건축 시장 붐 형성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건축 프로젝트 지출은 2021년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가 마감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인구 증가 둔화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다민족화 경향이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올리온즈에서 열린 남부인구통계협회 연례총회에서 15년 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어린이 수를 넘어서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센서스국은 미국인의 중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은퇴 연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에서 1964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이를 먹고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둔화하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인구는 고령화 경향과 아울러 인종, 민족 구성 면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아동 인구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현재는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미국 인구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지만 40년 후면 50% 이하로 줄어들고 백인 인구는 내년 기준 1억 9,900만 명에서 2060년 1억 7,9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으로 40년간 둘 또는 그 이상의 혼혈 인구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출생이 사망보다 많아지고 이민에 의한 아시아계 인구 증가와 히스패닉계 인구의 자연 증가가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는 약 3억 2,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58년 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통정보와 도로정보 앱인 구글맵이 경찰 위치와 단속 카메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현재 차량 정체와 사고, 도로 공사 구간 정보를 볼 수 있는 구글맵이 경찰 차량과의 신호 위반과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경 등은 구글이 소유한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가 운전자들이 경찰의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의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거나 경찰의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뉴욕시에서는 연말 웨이즈를 이용해 경찰관 2명을 총격 살해한 뒤 용의자가 그 자리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모피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동물 학대 범죄를 연방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한 동물학대 처벌 팩트법이 23일 상원 검토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2010년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익사시키는 등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제작과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었지만 해당 법안은 동물 학대 자체를 연방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팩트법은 고의적인 동물 학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미 전역 사법기관과 전미보안관협회, 경찰공제조합 등도 동물 학대와 사람에 대한 폭력 간 연관성에 주목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법안은 사람의 인명이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식용, 도살, 안락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국 주정부 중 최초로 2023년부터 모피 신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서커스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대규모 단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회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력회사는 산불을 막으려면 단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고객들은 부실한 전력 관리의 책임을 떠넘긴다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전 유례없는 단전에 이어 어제도 48시간 단전이 실시됐습니다. 불만을 품은 고객들은 전력 공급회사 직원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북가주 전력 공급회사 PG&E 직원은 비비탄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One of our employees in Glenn County was the target of what appears to be a deliberate attack. The employee was driving a PG&E vehicle when a projectile hit the front passenger window. Our security team believes that projectile to be a pellet from a pellet gun. 전력 공급회사 직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단전 조치가 시작된 후 지난 9일에도 고객이 전력회사 직원이 타고 있던 트럭을 향해 총을 쐈고 또 다른 고객은 북가주에 위치한 회사를 찾아가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소홀한 전력 관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PG&E would have maintained their equipment properly rather than giving all their executives bonuses. We might not be in the situation we're in. 북가주 전력회사 측은 단전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만 단전 조치를 가볍게 내리지는 않는다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역시 LA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컨카운티 등에서 15,000여 가구의 단전이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벌금을 인상합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00까지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 첫 적발 시 $250, 두 번째 적발 시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1,000의 벌금과 함께 경범죄 혐의로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00의 쓰레기 청소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시 거리에서 수거된 쓰레기 80%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며 내년까지 단속 활동도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 등으로 구성된 행진대가 내일 정오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집결해 출발 집회를 열고 18일 동안 워싱턴 DC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다카 지키기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에는 필라델피아, 8일에는 볼티모어에서 해당 지역 다카 수혜자들이 합류해 11월 12일 워싱턴 DC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번 행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 갱신 중단 조치로 신분을 잃은 이민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어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부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납세지원센터에서는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과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설,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납세지원센터 안에는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도 설치됐습니다. 뉴욕 한국일보사가 2019년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 수는 25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시험에서 65명의 한인 합격자가 나와 올해 뉴욕주에서 배출된 한인 변호사는 총 318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7월 시험 전체 합격자 수는 6,536명으로 65%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인 합격자가 7명에 그치면서 지난 17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흑인 에릭 가너를 목 조르기로 제압하다 숨지게 한 뉴욕시경 데니엘 판탈레오 전 경관은 23일 자신을 파면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위해 뉴욕시와 NYPD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판탈레오가 이겨 복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숨진 가너의 남은 식구들과 정의를 위해 반드시 파면 결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 54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